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건강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걸까?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충격과 혼란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과 10년 전보다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50대, 60대 여성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가장 무서운 건 이 병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분명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저 갱년기라 그렇겠지, 나이 드니 피곤한 거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방암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데에는 의외의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는, 검진 안내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이유들 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왜 어떤 사람은 유방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둘 중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 누구죠?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재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30년 가까이 여성질환과 암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을 거쳐 현재는 여성 중심 클리닉에서 특히 유방암과 관련된 조기 진단과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눈물을 참던 50대 여성, 갱년기 호르몬제를 복용하다가 재발하신 분, 그리고 단지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밤잠 못 이루던 60대 어르신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방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놓치고 말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과서에 적힌 일반론이 아닙니다. 진료실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직접 겪은 현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넘어서 실제 삶에서 마주한 진짜 원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방심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는 당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유방암 폭증의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유방암을 걱정하고 계신 분뿐 아니라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이 한마디, 단 한 분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이유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껏 몰랐던 생활 속의 위험, 당연하게 여겼던 식습관, 그리고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작은 증상들, 그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빨라졌고 풍요로워진 만큼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그 변화 뒤에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언가가 함께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소득과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 그중 하나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과거엔 한국 여성들이 유방암을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유방암은 정말 드문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65명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바쁜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엔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 저녁엔 고기나 배달 음식을 먹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부터 유방암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단은 채소 위주의 다양한 곡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탁은 점점 더 서구화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병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육류 소비가 늘어난 지역일수록 유방암 발생률도 함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육류 소비가 늘어난 지역일수록 유방암 발생률도 함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고기 좀 먹었다고 암까지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육류를 어떻게 섭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의 식탁 위에 급격히 늘어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 가공육이 대표적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흔히 드시는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돈가스와 같은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가공육에는 보통 첨가물과 방부제, 그리고 맛과 색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질산나트륨, 아로마틱 아민과 같은 성분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 방사능 물질과 함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입증된 물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탁에서 가공육 소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패스트푸드점의 치킨이나 감자튀김, 마트에서 쉽게 사는 냉동식품들, 이 음식들 안에는 또 다른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간편하다고 맛있다고 자주 선택했던 이 음식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식탁에 항상 신선한 나물과 채소, 통곡물로 만든 잡곡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식단은 우리 몸속에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공급했고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식단에서는 식이섬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곡물 대신 흰 쌀밥, 하얀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흰 쌀과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을 유발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최대 25%까지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빵, 피자, 라면과 같은 음식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식단의 변화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미세한 균형을 깨뜨리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자리 잡게 만드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유방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정말 내 몸을 위한 음식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유방암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의 변화가 유방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식탁은 그저 식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장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원인, 여성 호르몬 노출 증가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노출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여성 호르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 갱년기, 폐경, 초경?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여성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면서 이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는 초경을 비교적 늦게 시작했고 평균적으로 56명, 많게는 78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유지했습니다. 그 시절엔 임신과 모유 수유로 인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여성 호르몬이 거의 분비되지 않았죠. 이렇게 긴 호르몬 휴식 기간 덕분에 유방암 같은 여성 호르몬 관련 암은 아주 드물게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초경을 하는 나이가 평균 11세에서 12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9살, 10살 아이들의 초경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경이 빠를수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출산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자녀를 낳거나 혹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임신과 수유로 호르몬이 멈추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거나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여성의 일생에서 짧았던 호르몬 노출 기간이 지금은 10년, 15년, 심지어 20년까지 길어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10년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호르몬제, 흔히 HRT라고 불리는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장기간 복용되면 유방암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HRT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30% 가까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 HRT 복용과 유방암 발병 사이에서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먹었는데 설마 그 약 때문에 암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갱년기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암세포가 작게라도 존재할 때 이 호르몬제는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호르몬 노출 기간이 얼마나 될까? 갱년기 약을 복용하고 있진 않은가? 또 이 약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뜻밖의 생활 습관과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설마 하고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약물 사용입니다. 생활 습관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생활 습관이 바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의 생활이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는 습관, TV나 영상 콘텐츠 시청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이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 12시,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잠을 미루게 되면 이 중요한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방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여성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 야근이 잦은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습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 습관입니다. 가끔씩 스트레스 푼다고 마시는 술 한두 잔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방암과 관련해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가장 엄격하게 경고하는 음식이 바로 술알코올입니다. 술은 체내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유방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 암학회는 심지어 일주일에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유방암 발생률을 약 10%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10년간 음주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젊은 여성부터 중년 여성들까지 술은 이미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유방암 환자 중에서
음주를 일상적으로 했던 여성들의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염색약 사용의 증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 염색약을 주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NIH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의 염색약 사용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9%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미용사나 정기적으로 염색을 자주 하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우리 생활에 너무 위험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멈추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잘못된 식습관, 여성 호르몬 노출 증가, 그리고 생활 습관과 약물의 문제까지 알게 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유방암이 시작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와 증상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신호들을 확인하고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유방암이 폭증하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안다고 해도 실제로 내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방암이 시작될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유방암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샤워 중에 우연히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그냥 뭐 잠깐 만져지는 거겠지 하고 넘겼다가 몇 달 후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샤워를 하실 때나 편안히 쉬실 때 정기적으로 가슴 주위를 직접 만져보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만약 가슴 주변에서 딱딱한 덩어리나 결절이 만져진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피부가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거나 거칠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 역시 유방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 피부가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피부 아래에서 피부 조직을 당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부분이 움푹 들어가거나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해 있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출혈입니다. 가슴에서 젖이나 기타 액체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출산과 수유 이후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시는데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매우 심각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덩어리입니다. 유방암은 보통 겨드랑이 림프절을 통해 가장 먼저 전이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바로 내일 아니 당장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견이 늦어지면 급격히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6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피부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그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도 받았고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분의 경우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다면 수술도 더 간단하고 치료도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암이 진행된 뒤라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제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언제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정기적인 자가 검진과 전문적인 유방 검진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꼭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유방암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유방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유방암과 음식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음식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해서 여러분 스스로 위험하다고 인지조차 못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수준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먹지 않는 여성보다 최대 203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공육은 맛있게 만든 독과 같다. 먹을 때마다 그 위험을 잊지 마시고 가능한 줄이거나 대체 음식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술 한 잔 한 잔이 유방암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잔의 술을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약 15% 높아지고 하루 2잔 이상을 마시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방암 예방을 원하시면 술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튀김류의 음식들. 이 음식들 속의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 안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여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튀김이나 가공식품을 먹을 때마다 암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음식, 가공육, 알코올, 튀김류만 피해도 유방암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이 음식들 속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와 같은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각종 견과류와 베리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견과류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음식들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3가지 유해 음식을 줄이고 방금 말씀드린 좋은 음식을 늘려보세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할 때, 내일부터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잠시만 떠올려 주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요.